꼭 샴푸 쓰시고, 그리고 꼭 타월 드라이 이제 써줄 거예요. 이제 타월 드라이 하고, 자 이제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고, 그죠? 그리고 제발 아무리 바빠도 지금 연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헹굴 때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아요? 찬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아요? 근데 찬바람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뭐죠? PPT. 그걸 넣어주고 다음에 또 약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완충을 시켜주고, 이 아이가 들어가면 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발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서로 막 결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모발이 좋아하는 물질을 집어넣으라고요. 요거 이제 5강렬 상담. 자, PPT를 어떻게 손상 쪽부터. 그러면 수분이 밀려 나올 수 있는 시간 한 2, 3분이면 되잖아요. 쫙 밀려 나오잖아요. 그때 또 한번 타월 드라이 하고 나면 아주 수분이 거의 반 이상이 많아져 있거든요. 그죠? 자, 요렇게 도포하고,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수분량이 무지 중요해요. 모발에 남겨진 수분량. 자, 수분량하고 펌제 선택이 2차 연화 때 어떤 약을 선택할 건지, 모발에 남겨진 수분량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일단 수분량부터. 자, 건강. 그 다음에 내가 또 치료를 써야 될 거다. 2차부터 나와 이 모발은 치료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발들 있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건강했던 모발은 상대적으로 수분량은 좀 더 많대. 상대적이에요. 무조건 질질 흘러내리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이. 자, 근데 여기에서 손상 모발이다. 그 다음에 나는 멀티 펌제를 좀 발라야 되겠다. pH가 낮은, 그죠? 멀티 펌제나 중성 펌제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분량이 좀 더 적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손상 모발하고 대부분 pH가 낮은 이 시스템이나 이런 모발을 쓰려고 하는 모발들은 대부분 손상모거든요. 그러면 모발 안에 잔류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 수분이 일정 부분 녹여가지고 있어서 펌제가 들어가면 펌제의 성격이 확 바뀌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시스테아민은 치료는 물이 조금 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훨씬 더 이 환원력이 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는 수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환원력이 좀 더 높아져요. 그리고 모발에 남겨진 수분을 그냥 물로 보시면 안 된다. 그 수분량에 의해서 파마약의 성질이 확 바뀔 수가 있다. pH가 낮은 펌제일수록 수분량이 적어야 된다. 그 약의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pH가 낮은 멀티 펌제들도 반드시 과잉화가 생길 수 있다. 왜? 모발에 남겨진 수분량, 잔류물질에 의해서. 자, 이렇게 수분량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펌제를 선택할 건지는 여기서 이제 치료하고 시스테아민을 보시면 돼요. 차라리 이렇게 더블 연화 보다 보니까 굳이 이 시스테인의 포지션이 그다지, 그죠? 지금 뭐 원가만 더럽게 비싸기만 하고 일을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언제 치료를 쓸 건지, 언제 시스템을 쓸 건지, 그 전에 여기서 펌제 선택은 치료를 쓰든 시스템을 쓰든 액상약이 좋을까요? 크림약이 좋을까요? 이 차이가. 액상. 무조건 여기까지는요. 크림 바르지만 액상으로 가요.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액상약이 침투가 얼마나 빠르고 좋냐고요. 속려나. 이제 그 느낌이 오잖아요. 자, 근데 치료를 써야 된다. 1차 열화가 좀 덜 됐다. 고객이 상대적으로 컬을 좀 더 강한 컬을 원한다. 그리고 아주 가는 연모다. 연모 가지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숱이 많아 보여야 돼요? 적어 보여야 돼요? 많아 보여요. 그때는 이렇게 수축을 시키면 안 돼요. 모발을 부풀려야 된다. 상대적으로 불필 수 있는 약이 치료가 아닌가요? 그죠? 1차 연화 정도에 따라서. 근데 탄머리다. 약간. 그 다음에 뭔가 모발이 1차 연화 과정에서 뭔가 퍼져 있다. 그죠? 경화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모발들은 쓰입니다. 맞죠? 그리고 곱슬도 반복 시술. 이 새로 나온 부분들은 곱슬이 펴졌는데 이 눌려있던 모발을 치유로 풀어주고 보니까 모발 좀 더 거칠어져 있다. 그때는 당연히 시스테아민을 전체를 경화를 시켜야 되지. 그죠?
자, 이때는요, 도포하는 시간 5분에서 10분이면 돼요. 단 1차 도포할 때 그 방향 그대로.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연화 테스트 볼 것도 없다. 어떻게 도포되어 있는 시간, 도포하는 시간 빼고 도포가 완료된 시간부터 10분에서 15분. 여기서는 테스트 보고 자시고 하지도 마라. 그냥 약이 작용할 수 있는 시간만 봐라. 맞죠? 여기 와서 비벼보고 꺾어보고 그 시간에 1차 연화 때 연화를 좀 더 봐라. 여기까지가 또 근데 일반 폼 같은 경우는 평상시 내가 바르던 것에 한 반 내에서 기준으로 가라. 1차나 정도 따라서 때로는 3분의 1만 발라도 기가 막히게 나온다. 그죠? 발라놓고 직펌을 갈 건지 여기다 그러니까 일반 펌은 평상시 바르던 것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내가 가늠을 해야 됩니다. 빼놓고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컬 테스트를 보면 더 발라야 될 건지 열처리해야 될 건지 그때 내가 판단이 쓰는 거죠. 그럼 내가 알아서 열처리하든 또 제도프를 하든. 왜? 일반 펌은 내가 테스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연합펌 쪽에서는 테스트 보고 자시간 그때 컷하면 차라 과외는 없으니까. 맞죠?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헹구. 자, 이때도 이제 샴푸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우리 원장님한테 굉장히 아까 느꼈던 것은 그 로또를 말아놓고 거기서 중간 세척까지 했대요. 아주 끝장을 보려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그럴 때는 뭐 여기서 1차가 충분히 지났으면 약의 도포량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굳이 중간 세척도 필요 없어요. 다신 중화만 꼼꼼히 하고 중화하고 나서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리 원장님은 잘하셨어요. 그게 왜 그런가면 염색을 자주 했던 분들.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파마 해본 적이 없어서 누적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첫날 할머니 파마 땡그랗게 나왔으면 바로 이거예요. 해나 했던 모발 가는 연모들 무조건 일반 우리 하선아 원장님은 너무 아이론만 고집하지 마요. 일반 펌이 왜 나쁘고 그게 훨씬 더 아이론이나 디지털이나 세팅보다 더 예쁜 모발들이 더 있는데. 근데 타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손상 모발일수록 가는 연모일수록 일반 펌, 직펌 들어갈 때 약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요. 와인딩이 되는 시간이 짧게 가야 됩니다. 딱 그게 그 말이에요. 이제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25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10분 줄였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서 중간 세척을 한 거예요. 그런다니까. 자, 그렇다니까요. 그래 놓으면 이게 전체 시간이 고객들이 있잖아요. 벌써 끝났어 그런다니까. 중화합시다 그러면. 근데 할매들은 그래요. 내 머리 2시간 있어야 되냐고.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그건 큐티클까지 완전히 다.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뽑는 게 맞는. 뭘 뽑았을까요? 큐티클을 뽑은 거죠. 이거 원래 상태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건 볶는 게 맞습니다. 볶으면 안 돼요. 볶을 사람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이제 W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건 요거. 어떤 약을 쓸 건지. 그죠? 거기에 이제 내가 더하기 1차에 나타나 제도포할 때 열펌 치료를 쓸 건지 일반 펌 치료를 쓸 건지. 때로는 1차 연화 쪽에서 내가 안 됐는데 제도포할 때 거기다 순한 약만 바르면 연화 시간이 거기서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1차 연화 때는 안 되면 야 이게 약이 갑자기 떨어졌어. 근데 액상 치료밖에 없어. 아니 무얼에 섞어 오강렬이 걸 반반 알아서.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순간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걸 제가 여기서 순한 약 발랐다고 순한 약 발랐고 연화 안 된다고 땡기고 왜 안 땡겨줘요? 저한테 전화 온다니까. 덧방에 약한 약으로. 그럼 그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 모발 아니잖아요. 내가 본 걸 그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거야. 야 무슨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게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막 머리가 이제 더 뽀개지는 거죠. 딱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질문. 지퍼 네. 지퍼할 때도 똑같이 1차 연화, 2차 연화 다 보는 건가요? 원장님 가서 때려. 1차는 무조건 가라니까 모든 품. 그러니까 지펌이 좋은 머리가 있죠. 나 한 번도 파마 안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나 일주일 안에 모조리 다 파마 풀렸어. 1초에 나온 다음에 딱 들어가면 최고죠. 네. 맞죠? 그러니까 거기다 약 많이 발라서 한 번에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디톡스를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풀렸던 모발들이 큐티클이 안 열려서 그런 거잖아요. 가는 연모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연화를 딱 해고 하면
차라리 이게 파마가 안 나와가지고 저렇게 막 고민하고 지금도 지금 교육 들으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일장이. 그거보다는 파마가 잘 나와갖고 완전히 그냥 이 파마 잘 나온다는 게 이 볼때기에서 막 단물이 실실 나와요 그냥. 그 느낌 알잖아요. 맞죠?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라니까. 1차 연합 끝나고 2차 연합 일반 컬러. 네. 1차 연합 끝나고 네. 그다음에 약도포하고 네, 일반 펌을 했을 때 열처리 합니까? 그럼 원장님만. 음. 1차 우리가 로트펌이나 직펌은 내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제도프라든지 원리처리하든지 그걸 누가 판단해? 원장님 판단해. 또 완전 이해해요. 아, 예. 그 신데렐라는 모발인데 예. 이럴 때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신데렐라는 다르다고 그랬죠. 어떻게요? 1차 연화 때 크림치오 열리는 정도. 그 다음에 액상치오를 계속 여기는요. 아까는 2번, 3번 끝났다면 5번째도 또. 그러면서 처음에 크림약 바르면 열리기만 해요. 근데 액상치오를 바르면 막 그때부터 끈적거리기 시작하고 막 냄새가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 지난주 안 왔습니다. 자, 거기에 신데렐라 그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10개가 모발에 누적이 있으면 몇 개까지? 6개 정도만 끄집어내야 돼요. 연화 과정에서. 그 아이 다 끄집어내 놓으면 또 돈 물어줘요. 왜? 신데렐라 하기 전에 그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하기 전 모발 그 아이가 다 끄져 나와서 이제 모발 다 자기. 근데 고객은 예전에 다 끝장났던 모발을 해갖고 건강해졌다라고 느끼거든요. 그게 다시 나오면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조절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헹궈서 헹군 다음에 PPT 꽉 채워주고 이 모발은 무조건 치료 바르지 말고 시스타민 발라서 다시 경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한 컬 걸려고 하지 마요. 절대로 안 나와요.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하기 전 모발이 파마가 나오는 모발이 안 나오는 모발이 안 나오는 모발에 아무리 강한 열을 넣어도 이거 보통 170, 180도 땡기기 때문에 170, 180도 이상 열이 가야 되지 그 모발이 열을 먹기 시작해요. 그 정도 되면 모발이 또 다 꼬시라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롤 스트레이트 좀.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시컬인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강하게 열을 주고 시간은 좀 엄청 짧게 가야 되겠네요? 그걸 디지털로 가지 말고 아이론이 좋고요. 뿌리만 살려서 매직으로 최고입니다. 밑에 부분. 밑에 쪽도 그냥 매직으로 C컬 정도 아니면 아이론으로 살짝. 아, 디지털 근데 말고요? 예, 디지털 들어가다 보면 확실히 상대적으로 좀 거칠어요. 또 이거 봐요. 이렇게 우리가 이 엄청나게 많은 매뉴얼들이 다 이 안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일반 펌 할때 네. 연화를 보고 네. 이거로 이제 약 발라서 펌을 하고 났는데 머리가 그냥 무시한 느낌이 자, 부시시한 느낌을 내가 이게 과연한 연화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요 색치 염색을 했던 모발들은 그 색치 염색 그 잔류 물질들이 모발에 남아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의외로 거기다 시스테 아민을 또 발라서 부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색치 염색을 했던 분들은요 반드시 한 번씩 약을 바꿔야 돼요. 한 번은 시스테 아민, 한 번은 시스테. 자, 치료. 그러니까 계속 시스테아민을 계속 똑같은 모발을 우리가 불안해서 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속에 경화를 못 풀어서 거기에 또 경화를 주라니까. 그래서 오히려 연화가 제가 지금 우리 신 원장님한테 했던 얘기예요. 원장님 그거 아니니까 모발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연화를 보세요 그랬더니 달라진다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을 딱 끄집어내면 또 탈색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또 이제 중성 컬러를 살짝 활용하는 거죠. 이처럼 저기. 그러니까 중성 칼라를 표현하려고 하지만 파마를 완성을 시키는 쪽에서 어쩔 수 없이 탈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해요? 얼룩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2차 연화 때 중성 칼라 조금 딱 섞어버리면 와 칼라까지 딱 변화를 주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머리가 흐느적거리니까 자, 흐느적거리면 원장님 거기에서 탄력 있는 컬이 나와야 안 나와요? 뿌리 볼륨상에서 롤 스트레이트 처음부터 하세요. 흐느적거리는 머리에서 어떤 테크닉 갖고도 탄력 있는 컬 안 나와요. 안 되는 걸 대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최선을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걸 자꾸 대기하려고 거기에 도전을 하더라고요. 고객도 알아요.
그리고 아주 가는 연모. 자 여기에 여자분들 호르몬 치료하셨던 분들, 항암 치료하셨던 분들, 산 후에 땡그란 글 나오던가요? 뭐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싫어하는 것은 풀풀 나르는 거거든요. 그걸 굵게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 보정.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다 그 아주 드라이해놓은 듯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하고요. 그 고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 기준, 그 고객이 모발이 기준이 돼요. 아주 건강한 모발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럼 고객도 더 잘하고. 자, 이제 W나 정리가 됐죠? 네. 아, 딱 1시간 반 걸렸어. 같이 복습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갈게요.